서울시가 목동 등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폐지값이 떨어지면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노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폐지 수거 노인들은 종일 거리에서 중노동을 하지만 수입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신현일 은평구 의원이 은평구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의원 발언 때에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 등 서울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목동 택지개발지구와 압구정, 여의도 아파트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직접 거주나 운영의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어 갭 투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고물가 시대 폐지값이 떨어지면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중노동을 하지만 수입은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턱없이 적었습니다. 기자가 간다 손성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레의 폐지를 머리 높이까지 싣고 오는 할아버지. 힘에 부친 듯 수레를 밀면서 가는 할머니. 무거운 수레를 끌기엔 위험해도 차도가 낮습니다. 고물상엔 이른 아침부터 폐지를 팔러 오는 노인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185요. 폐지 무게만 계산해 받은 돈은 2,900원. 3,000원씩 잡고 355, 15,000원밖에 더 돼요. 노인들은 돈이 되는 건 다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린 거, 옷, 박스, 스댄. 폐지를 팔아 생활하는 노인이 이 고물상에만 20여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15,000명이 넘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폐지 수집 노인의 68.5%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고 있는데 이들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넘게 폐지를 주워온 송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송할머니는 아파트 청소일을 하다 그만두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팔 수 있는 폐지류는 다 골라냈습니다. 종이 종류. 이거는 신문책 그런 걸로 이렇게 해주면 돼.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접힌 부분을 해체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손수레에 폐 골판지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일은 쉴 틈 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 앞에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잘 씻어서 말린 다음 버린 우유팩 다발 때문입니다. 여기는 진짜 감동적이다. 눈물 나게 고맙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해서 내놓으니까. 읽어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하죠. 길 건너 옆 동네도 갑니다. 골목길 하나를 돌고 나면 수레 가득 폐지가 실립니다. 어느새 깜깜해졌습니다. 옆에서 거드는 정도인데도 어깨 죽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취재진이 힘들어 보였는지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글을 잘 썼는데 요새는 손이 이래갖고 힘이 없어. 글씨가 거머리 같아. 약 먹고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약 먹으면서 하니까 효과가 없어. 다시 수레를 움직여 봅니다. 몇 시까지? 어쩌면 그냥 밤새우고 아치게 한두 시간은 있어. 저녁에 이렇게 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만난 송할머니는 한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이에 송할머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폐품 넣고 할 장소. 이런 거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는 민원을 안 내는데 다른 데는 민원을 넣거든. 국가에서 조금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놔두면 좀 민원 좀 안 넣게 해주면 좋겠어. 고물상을 여러 번 오가지 않으려면 폐지를 최대한 높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내리막길을 지나자니 앞으로 밀릴 것 같아 겁부터 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이 무거운 걸 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길 하나 건너 도착한 고물상. 수레가 얼마나 무거운지 턱을 지날 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렇게 싣고 와도 손에 쥐는 돈은 5,000원이 안 됩니다. 저거 4,600원하고 3,000원, 7,600원. 할머니는 이마저도 벌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이 값이 많이 내려가서 요새는 조금 덜한 거예요. 2년 전 킬로그램당 148원이었던 폐 골판지 가격은 최근 7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겨우 몇천 원을 벌기 위해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는 폐지 줍는 노인들. 이들은 오늘도 생계가 걸린 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옵니다. 기자가 간다, 손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벚꽃이 유난히 빨리 폈죠. 온난화, 기후위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연일 은평구 의원이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은평구가 한 2년여 전부터 이 탄소 중립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좀 발걸음을 돌아봤을 때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마 그 100m 달리기 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매고 그다음에 발도 한번 땅을 여러 번 차보고 몸도 풀면서 집중을 할 건데요. 아마 은평구도 지금 전력 질주 전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리저리 준비하고 상황을 잘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은평구는 예전부터 탄소 중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김미경 구청장님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이나 탄소 중립 거리 조성, 그리고 은평 그린 모아 사업, 그리고 매일 100g의 쓰레기를 줄이자는 111 캠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과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A4 친환경 용지 사용, 그리고 양면 인쇄, 그리고 행사 진행 때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다회용품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은평구청에서도 일회용품 반입 금지라는 작지만 큰 변화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일회용품 사용 금지나 모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익숙한 사업인데 얼마 전에는 또 호주랑 뉴질랜드로 공무 연수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셨을 때 우리 지역에 좀 이렇게 적용해볼 만한 것들이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방문한 두 나라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은평을 넘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만한 정책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그다음에 저장을 위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설치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도 많이 했지만 개인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지원하는 부분. 근데 여기에서 태양광 발전이 어려운 지역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태양광 은행 정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신에너지 분야에서 인력을 키우는 정책을 굉장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놀라웠던 거는 두 나라가 바로 사람을 중시하고 안전을 우선하고 현재 자연과 자원은 우리 것이 아니다. 후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철학과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 때문인지 자전거, 스쿠터 같은 친환경 이동 수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도로망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대중교통과도 연계를 하는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은평에 바로 이제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공공 디자인을 입힌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굉장히 알록달록한 쓰레기통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냥 예쁘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겉면에 어떻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지 그림과 글로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좀 더 정확하게 분리 배출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은평에 보다 많이 설치가 된다면 분리 배출도 잘 되고 예쁘고 그래서 좀 더 깨끗한 은평, 아름다운 은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요즘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환경 외에도 청년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의한 조례가 은평구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정책을 5개년 정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은평구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 있도록 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었는데요. 그동안 소외돼 있던 청년분들이 지역에 대한 효능감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역에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역에 조금 더 활동하시고 자리 잡고 세대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좀 소통하면 좀 더 건강하고 더 젊은 은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청년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은평구 주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은평 주민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시 의원, 은평구의회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강병호 국회의원님 모두 은평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건물을 짓고 개발을 하는 하드웨어적인 분야보다는 여러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살맛나는 은평, 즐거운 은평이 되도록 하는데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성장하는 은평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의견 그리고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회 신현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인이 되면 아동 양육시설을 나와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이른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자립준비주택이 은평에 생겼습니다. 은평구는 홀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은평형 자립준비주택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시설을 나오기 전 3개월 동안 자립준비주택에 머물며 혼자 살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데요. 자립준비주택은 모두 4곳으로 역촌동과 가련동, 구산동에 있습니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해 9월 자립준비 청년들의 공동체 공간인 자립준비지원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가 악성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신월동 지역 3개의 동에 청사 방호 전담 직원 3명을 배치했습니다. 방호 직원은 평소 민원 발급 안내를 돕다가 폭언, 폭행 발생 시 담당 공무원과 다른 내방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앞서 양천구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공무원증 녹음기와 바디캠을 도입해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천구는 악성 민원 피해 직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해당 직원이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 구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명예도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명예도로는 독립운동가 권혜라 선생의 이름을 붙인 권혜라로로 불광역에서 독바이역까지 약 940m 구간입니다. 독립운동가 권혜라 선생은 3.1운동 당시 개성지역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당시에도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권혜라 선생은 추록 후 애국사상 고취 강연을 하는 등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힘쓰다 1973년 은평구 불광동 자택에서 여생을 마감했습니다. 권혜라로 명예도로명은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